김영빈 씨는 제가 안지는 꽤 오래됐어요. 예, 초등학교 때 이제 알게 됐었고요. 예, 기존에 곡이 있다면 그거를 자기 느낌으로 살려서 멜로디나 가사 전도를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유지우 군이 약간 어린아이가 트로트 발성과 스킬을 갖고 동요를 부르는 느낌. 앞으로 제2의 임영웅, 조항조 선배님이 되지 않을까. 예. 완전 무명 때 저한테도 한번 이렇게 저기 왔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온 게 아니라 아는 분이 이 친구 좀 실력 있는 가수인데 기획사에 좀 소개시켜 줄 데 없냐 해가지고 저한테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K음악 관련 매력을 다양하게 참견하는 프로그램 K-POP 참참.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음악 평론가 김도헌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이 찾아왔습니다. K-POP 참참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한 을사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설 명절이 되면 가족들 모두가 거실에 둘러앉아서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이 트로트의 세계에서 아주 진한 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을 모셔봤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0년 동안 성인가요, 예, 트로트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고 요즘에는 또 가수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김민진 작곡가 겸 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 TV에서만 보던 분은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예.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네. 나이가 좀 이제 들다 보니까 화면빨이라도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나이는 좀 못 쓰겠더라고요. 예, 오늘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번 트로트의 세계로 한번 좀 같이 한번 여행을 가보시죠. 예. 전 항상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진 작곡가님이 만드신 정말 트로트의 수많은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작업은 많이 했는데 곡은 한 230여 곡 발표를 했는데 제일 대표적인 곡이 차태현 씨가 불렀던 2차선 다리가 이제 제일 대표곡이고요. 그다음에 뭐 성진우 씨, 뭐 태진아 씨, 노항조 씨, 추가열 씨, 뭐 한혜진, 한석영, 류지강, 뭐 요즘에는 얼마 전에 박지현 씨까지 뭐 한 230여 곡 정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가수로도 활동을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가수 경력도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2006년, 7년 정도에 투가이스라는 그 트로트 듀엣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한 2년 정도 활동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그만두고 계속 작곡가로서, 성인가요 작곡가로서 쭉 활동을 하다가 얼마 전에 전국 노래자랑에서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활동하던 그 웬수야라는 곡을 불렀는데 그걸로 인기상을 탄 거예요. 오. 근데 그분 그 영상에 댓글이 달린 게 아니라 제 영상으로 타고 들어와서 댓글을 막 달아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지금이 타이밍인가 보다 해가지고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네. 이게 네. 또 트로트 역주행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웬수야 어머니들 사이에서 난립니다. 정말 웬수 없는 설 명절이 네. 돼야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트로트의 매력, 이 K-POP 참참이 이제 매력의 charm이거든요. 네. 그래서 트로트의 매력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로트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신 계기는 어떤 겁니까? 음악이 계속 이렇게 돌고 돌잖아요. 다시 옛날에 유행했던 게 또 다시 시대가 흐르면 다시 돌아오고 하는데 한참 동안 트로트라는 장르가 되게 침체기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장윤정 씨의 어머나라는 곡이 엄청난 대히트를 쳤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제가 이제 눈을 탁 떴어요. 이제부터 트로트가 대세가 온 시대가 오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사실 트로트 작곡가는 아니었거든요. 네. 장르를 완전히 바꿔서 이걸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하고 연구하고 활동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2000년대 이제 초중반에 이제 트로트의 세계에 입문을 하셔서 지금 트로트의 흥망성쇠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완전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 시장의 흐름까지 네. 모두 다 살펴보셨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최근에 가장 아무래도 화제가 되는 프로그램은 역시 미스터 트롯 3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금 시청률이 거의 11% 가까이 나오고 있고 굉장한 화제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데 미스터 트롯 2에 또 출연을 하셨습니까? 네. 뭐 출연하면 어떤 분위기고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호기심 반, 기대 반, 걱정 반, 두려움 반 진짜 복잡한 마음으로 이제 출연을 했고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고 실질적으로 지금이야 이제 되게 스타가 된 분들이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같이 이제 출연자로서 경쟁 상대였고 그랬는데 이렇게 옆에서 보다 보니까 제가 사실 그때 당시에 나이가 제일 많았었거든요. 출연자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받아도 저랑 피부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봐도 이렇게 다른데 시청자들 보기도 그리고 제작진 입장에서도 진짜 비주얼, 노래,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더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젊은 사람들도 충분히 모든 연령층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은 트로트에 다 빠질 수밖에 없겠다. 거기에다가 너무나도 연출을 잘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경계가 무너지면서 이제 많은 이제 연령대 분들이 트로트로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해서 미스터 트롯이 정말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네. 또 저도 거기에 이제 묻어서 좀 잘 돼보려고 했는데. 네. 혹시 시즌2 클립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뭐, 한 번쯤 이제 김민진 가수님의 무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즌3도 보고 계시죠? 예,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시즌3도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이제 실력을 발휘하고 계신데, 한 명 한 명 좀 살펴보자면은, 네. 저는 맨 처음에 용빈 그 현역부에 계신 네네네. 데뷔 21년 차. 어떻게 보면 베테랑이시죠. 네네. 그분의 무대가 굉장히 좀 인상 깊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영빈 씨는 제가 안 지는 꽤 오래됐어요. 네. 초등학교 때 이제 알게 됐었고요. 그때만 해도 야, 뭔 애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나 했는데. 와, 데뷔 21년 차. 그때 20살 때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한 1년 반 정도 이제 트레이닝을 이제 하고 보컬 트레이닝을 했었는데 그때 변성기가 심하게 왔더라고요, 이 친구가. 고음이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풀어야 될 숙제였었는데 근데 정말 이 친구가 잘하는 게 뭐냐면 곡 해석 능력이에요. 기존의 곡이 있다면 그거를 자기 느낌으로 살려서 멜로디나 가사 전달을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가 이렇게 전달이 좋은가? 저는 사실 멜로디 가사 전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잘 해내는 친구가 김용빈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모습도 봤는데 공교롭게도 저도 애인을 불렀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도 출연했을 때 혜진아 씨 애인을 불렀는데 불렀어요. 이번에 김용빈 씨도 애인을 불렀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첫 앨범을 제가 프로듀싱 했고 제가 편곡하고 작곡했던 곡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또 애인을 좋아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번에 또 불렀더라고요. 비교될 것 같은데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네. 뭐 또 사제지간에 네. 어떻게 보면 공통 선곡인 네.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연륜도 되게 이제 그 나이는 이제 젊지만 30대 초반이지만 올해 신동 때부터 했기 때문에 거의 21년 동안 계속 해왔던 그 연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아마 꽤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또 시즌3에서 좀 매력적으로 보신 출연자는 어떤 분이 계실까요? 저는 손비나 씨. 손비나 씨를 저도 사실 좀 많이 봤는데 이랬는데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출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없었던 거죠. 저도 없었지만 그분도 네, 시즌2 때 말씀이시죠? 네. 근데 사실 이런 경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선곡이거든요. 선곡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그 손비나 씨와 딱 맞는 자기가 가장 잘 노래를 잘 한다라는 그런 그 발성이라든지 감정을 잘 담아내는 곡을 그 곡을 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폭발이 빡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경연 프로에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노래를 다 검증이 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근데 그런 검증이 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미스터 트롯인데 그렇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불러갖고는 되지도 않거든요. 전쟁터죠, 완전. 시청자들도 저 정도는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당연한 거를 깨버릴 정도로 이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손비나 씨가 해낸 거예요.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정말 인상 깊게 봤던 무대였습니다. 네. 아까 또 신동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또 미스터 트롯 3에서 네네. 이제 유지우 군, 초등학교 1학년인데 굉장한 화제를 또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는지. 네. 뭐 예전 1 때도 2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참 놀랍더라고요. 네. 유지우 군이 약간 어린아이가 트로트 발성과 스킬을 갖고 동요를 부르는 느낌. 저는 이제 그렇게 굉장히 봤어요. 좀 그 맑은 또 순수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가사를 곱씹으면서 아주 정확하게 부르면서 과도하지 않은 어떤 그런 감정을 담아내면서 사실 그 어린아이가 트로트라는 그 장르의 그 가사가 사실 인생을 담거든요. 맞아요. 그 어린 친구가 어떻게 그거를 다 경험도 없는데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저는 보컬 트레이닝을 하면서 어느 정도 훈련을 통해서 담아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직접 겪은 사람만큼은 사실은 안 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황에 맞게 너무나도 최고치를 끌어올려서 잘 표현을 했다. 정말 입이 쩍 벌어졌었는데 네. 앞으로 제2의 임영웅, 조항조 선배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극찬이 또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연이 중요한 장르가 또 트로트잖아요. 네네. 인생의 굴곡도 있어야 하고 많은 경험이 있어야 표현이 되는 장르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직장부의 이제 박지훈님, 그 분의 무대도 굉장히 슬픈 사연과 네. 또 배경을 통해서 인상 깊은 무대를 또 만들었습니다. 네, 경연 프로 특징이 우리가 그냥 보통 이제 방송국에 있는 그런 음악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런 스토리텔링은 없잖아요. 보통. 네. 그냥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경연 프로그램은 사실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 스토리텔링이 딱 붙어줘야지 더 감동이 오다 보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분을 봤는데 그게 사실 그런 상황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평범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혼자 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그 과정. 스토리텔링이 딱 붙으니까 노래가 더 이게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분도 많이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전망을 굉장히 높게 저는, 하고 계시군요. 보컬도 너무 좀 안정적으로 네. 그리고 갖고 있는 약간 허스키한 그런 감성들이 더 감정을 담아내는데 유리한. 제2의 임영웅, 제2의 조항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미스터 트롯 시즌3에서 많은 지금 참가자들이 정말 쟁쟁한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네. 김민진 작곡가님이 보셨을 때는 그렇다면 어떤 참가자가 지금 유력하게 지금 제2의 임영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보시나요? 너무들 사실 잘해요. 잘하는데 저도 출연을 해봐서 알지만 손비나님 같은 경우도 원 때도 투 때도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하시는데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섣부르게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손비나님을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 김민진 작곡가의 픽입니다. 네, 지금. 네. 앞으로 이제 방송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스터 트롯과 미스 트롯, 어쨌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름이 있죠. 임영웅 씨. 네, 정말 임영웅 씨가 한번 공연을 하면은 화제 중심에 서고, 음원 차트에서 항상 제가 좀 기상 시간이 빠릅니다. 한 5시, 6시쯤 일어나는데요. 항상 그때 음원 차트 들어가 보면 임영웅 씨의 노래가 항상 실시간 차트 막 탑 10 안에 들어가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여전히 강력한 또 영웅시대라는 팬덤도 이제 확보하고 계시고 정말 대단한 규모를 갖고 계시는데, 트로트 작곡가 그리고 트로트 씬에 오래 몸담으신 입장으로서 임영웅 씨는 어떤 존재인지 궁금합니다. 임영웅 씨는 시대가 만든 스타가 아닐까. 시대가 만든 스타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성인가요 트로트 장르라는 게 사실 어린 친구들이 듣는 장르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K-팝이라는 아이돌 젊은 친구들 위주로 마케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40대, 50대, 60대 이런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듣고 부를 만한 노래들이 좀 되게 부족했어요. 근데 이 트로트라는 장르를 요즘 음악에 맞게끔 세련되게 편곡이 바뀌고 거기에 트로트 멜로디가 딱 들어오고 옷을 새로 입혀서 딱 내놓으니까 너무나도 먹을만한 음식으로 바뀐 거예요. 거기에 가장 아무도 모르는 컨셉의 연출과 새로운 시스템의 어떤 그런 방송이 미스터 트롯이었고요. 네. 거기에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그때 당시에 모든 시청자들이 이제 집중하면서 봤고 거기에 사연이 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너무나도 노래를 잘 부르는 실력,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이밍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된 초대형 스타가 다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되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아주. 전망을 아주 밝게 보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김민진 작곡가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은 트로트 작곡 이전에 대중가요 관련해서 또 작곡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최근 커리어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영웅님이 사실 이제 미스터 트롯 출연 이후에 이제 슈퍼스타가 되시고 나서는 사실 트로트 장르로 보기 좀 애매한 장르도 굉장히 다채롭게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사실 미스터 트롯에 출연한 가수분들이 대부분 젊잖아요. 그분들이 트로트를 처음부터 좋아하거나 막 부르는 분들이 다는 아닐 거예요. 이미 이제 일반적인 대중가요들, 그 자기 세대의 연령에 맞는 그런 노래를 불러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사실 더 잘 부르실 수 있죠. 그리고 임영웅 씨가 충분히 나이가 또 어리잖아. 아직 젊잖아요. 그렇죠. 네. 충분히 부르실 수 있는데 사실은 또 하나는
우리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또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케팅상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좀 더 해외적으로 좀 세계적으로 나가야 될 수 있는 상황을 분명히 고려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로트라는 장르는 아직 외국에는 되게 생소하잖아요. 예, 이 동양권 뭐 일본, 우리나라, 중국 정도는 그래도 이 멜로디나 이런 것들이 공감이 가는데 서양으로 가면 이제 낯선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음악 장르도 이제 트로트보다는 약간 이렇게 음. 케이팝 쪽으로 가는 게 더 빨리 이제 마케팅이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그리고 뭐 불타는 트롯맨이나 뭐 한일가왕전 같은 프로그램도 그렇고 보면은 이제는 트로트라는 어쨌든 발판을 삼아서 이제 그분들이 활동을 하실 때는 다양한 음악 장르를 또 시도를 하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는 사실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분들 트로트 가수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방송에 나와서 이제 네. 리퀘스트 같은 프로그램도 출연을 하시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대중음악 평론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게 네. 다가오더라고요. 네. 네. 작곡가님이 바라보시는 임영웅 씨의 가장 큰 장점과 음. 그리고 내가 그렇다면 임영웅에게 곡을 이제 쓴다면 어떤 곡을 쓸 것인가? 임영웅 씨가 사실 미스터 트롯에 나오기 전에 예전에 그 지역으로 따지면 저쪽 경기도 포천 네. 예, 그쪽에 때 저한테도 한번 그 초창기 때 네. 완전 무명 때 저한테도 한번 이렇게 저기 왔었어요. 그러니까 오호. 직접 온 게 아니라 아는 분이 이 친구 네. 좀 실력 있는 가수인데 기획사에 좀 소개시켜 줄 때 없냐 해가지고 네. 저한테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들어봤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여기저기 많이 보냈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그때는. 아. 그래서 저도 그 친구가 딱 나왔을 때 저 친구 그때 그 친구인데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 친구가 무명 때부터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어떤 연습이라든지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노래 교실을 안 다닌 데가 없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그 실전적인 그 경험이 그냥 몸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대에서도 그렇게 긴장을 하지 않는 네. 그만큼 경험이 많다는 거죠. 네네. 너무 성실한 가수고요. 곡을 네. 준다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듀엣을 한번 해보고 또 이것도 또 아름다운 과거의 인연. 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가수 조항조 네. 선배님하고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같이. 네네네. 네, 제가 곡을 쓰고 해서 선배님 좀 같이 좀 해줄 수 있냐 했더니 기꺼이 이제 해서 자꾸만 그대 생각나 치시면 조항조 선배님하고 저하고 같이 부른 듀엣 네. 약간 포크 발라드 곡인데 그래서 내가 너무 같이 부르고 싶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했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진짜 그럴 날이 올까요? 근데 임영웅과의 예, 듀엣. 그럴 날이 올 수 있을까? 네, 예. 하지만 이 트로트의 인기가 지금 거대하기 때문에 또 모든 일이 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겠습니다. 김민진 작곡가님 그리고 가수 김민진과 네. 임영웅의 듀엣 무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저작권협회에서도 나오는 수익이 음반으로 팔리는 CD 1,400억. 오, 예, 지금 4천억이 넘게 1년에 징수가 이제 네.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독재권료로 해가지고 CD 판매가 1,400억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상당하군요. 거기에 네. 트로트의 팬덤이 무시를 못하는 거죠.